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가 그래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 뭐 시가 갭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다 보니까 많이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호재가 뭔가 미국 시장에 반등했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가 지금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뭐가 있냐 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의 뭐 개별 이슈가 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런던 증권 거래소 투자 이슈로 인한 상승, 뭐 각각의 개별 종목군들 이슈가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됐던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랑 좀 차별점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 섹터가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 리비안의 급락과 또 2차 전지 섹터의 엔비디아는 올랐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딜의 업황의 하향 조정 우려로 인해서 하향 리포터가 나오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썩 국내 증시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오늘 시장에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시장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이벤트에서 사실 뭐 저가에 잡아서 그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또 그러한 악재 소멸이다 혹은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걸로 또 폭등을 중간에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폭등으로 인한 네 그러니까 뭐 CPI 발표라든지 FOMC 일정 이후에 뜬금없이 갭 상승이 뭐 한 3, 4% 발생을 해서 그 먹지 못하는 그 상승분에 대한 이 기대값보다 하락으로 고통받는 그 폭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뭐 정 베팅하더라도 총알을 아껴 놓으면서 분할로 내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들어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굉장히 좀 안 좋고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에서 지금 저점은 뭐 꾸역꾸역 지켜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본다면은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든 아래든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정 본다면은 지금 시장의 메인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시장 지수의 출렁임과 시장 뭐 흐름과 역행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트레이딩 성격의 대응이 지금은 최선의 시장 대응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전 세계 증시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예상하지 말고 확인하고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중국 키워드가 중심인 그런 장세가 연속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이슈로 리오프닝주가 강세를 보였고, 제로 코로나 완화를 했더니 감기약 사재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 등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이 방역 완화 이후 발생됐던 현상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있었던 게요, 시간차를 두고 전 섹터가 순환매를 돌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회원님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뭐 똑같이 말씀드렸고, 뭐 중간에 이제 보락이 먼저 치고 가고 화일약품으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쪽 섹터 안에서만 보고 대장주 위주로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 다음에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사실 올라가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상승은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순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 떨어지는 눌림에 받아버리면은 이 눌림 없이 하염없이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고 그러한 자리고 또 언제 다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간 바닥에서 빡빡 기다가 이 이벤트만 기다렸다가 파는 전략으로 시장 기존 보유자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눌림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대형 대장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양 시장 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보합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빠진 것도 아니고요, 오른 것도 아닌데 시가 갭 상승 일부 하면서 장중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0.57%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지수에서 그리고 코스피도 뭐 0.6% 상승하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지수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근데 지수 고점 대비해서 장중에 좀 밀리고 고점 대비해서 좀 1%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부터 들어갔다면 오늘 뭐 여러 관점에서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달까지와 지금의 흐름은 완전 딴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돌아오는 게 국내 증시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가 15일 날 해소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잠깐 볼게요. 그간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계속 1조 원대 이상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던 게 이 선물 포지션이 완전히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상방보다 하방으로 추세 전환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닥 기준 5일선을 두고 저항권에 막히고 또한 거래량 급감과 더불어 매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데 반해 미국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감소에 따른 기대감과 개별 종목들 호재로 인해 그래도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 국내와는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다가올 CPI 발표 그리고 12월에 FOMC를 통한 금리 인상, 여기에 더해 파월의 연설을 통한 내년도 경기 전망 및 금리 상단에 대한 힌트, 그리고 다음날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일련의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무척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부단 미국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금투세 이슈 또한 큰 손들 입장에선 시장 진입을 분명히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 15일 있을 금투세의 방향 또한 국내 증시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적어도 아직 매수를 고민하는 입장에선 관망 내지는 정 사고 싶다 하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저가의 분할로 서서히 템포를 늦춰가면서 시장을 봐야 될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2차전지 업종이 최근 박살이 나고 오늘도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자동차 섹터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일어날 판매량 급감을 주식시장은 선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까지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구재 등 여전히 보수적 관점 속에서 정부 지출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네옴이나 재건이나 친환경이나 투자나 등등 필수 불가분이 섹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지금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로 저는 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지속 코멘트를 드리지만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리오프닝 섹터가 환호했고 지금은 그로 인한 확진자 폭증 우려감 및 감기약 풍기 현상에 따라 국내 방역 해제 때와 흡사한 양상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은 뭐 한 3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강세를 좀 보였죠. 최초 영진약품이 먼저 쳤고
뭐 일양약품이 먼저 쳤어요. 일양약품이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영진약품이 치고 국제약품이 상각하고 오늘 뭐 화일약품, 경보제약, 뭐 한국유니온제약 등 테마가 확장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테마가 확장이 됐는데 뭐 내일까지 뭐 다른 테마가 안 간다면 또한 시장이 약하다면 이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아주 어둡고 답답하나 CES라든지 뭐 일정들이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뭐 저가에 잡아놓으면 이 시장이 턴할 때 이러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에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한 재료라도 붙여서 시장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다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어찌됐든 움직일 수 있게 뭔가를 계속 시장에서는 찾고 테마를 형성하고 돈이 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당장 나올 수 있는 뭐 이벤트들이 뭔가 정리를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뭐 네옴시티 또한 많이 밀렸어요.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종목군들을 보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겠지만 네옴시티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코멘트만 제가 잠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면 올해 12월 말 혹은 내년 초에 수조 원대의 계약이 아마 성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진행되고 있고 네옴시티도 삽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간 대장주들이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호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호재가 터질 수 있다. 즉 적정한 가격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러한 섹터의 대장주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는요. 이런 종목군들을 말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당일의 주도주, 당일에 가장 화려하고 세고 강한 수급이 몰리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이 낙폭을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고 또 혹은 다가오는 일정의 이 크기에 따라서 그 일정주를 준비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을 함축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당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서 감기약이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리오프닝 좋다고 들어가는 바보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FOMC를 앞두고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막 폭등을 한다. 시장이 너무 활활 뜨겁게 타오른다. 그런데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든 말든 시장 참여자들은 산업에 의해서 잘 올라가는 종목, 좋은 회사가 널려 있는데 그런 종목으로 가지 해치 종목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해치 종목이 강한 이유는 FOMC라든지 CPI 발표를 앞둔 이 우려감 속에 그러한 시장의 메인 섹터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금들이 단기 한머니식으로 테마에 쏠려서 이러한 현상이 해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겠죠. 즉 시황이 빠질 때 해지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즉 시장에 올라갈 때는 해지 테마주가 아무리 좋은 이슈여도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즉 지금의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자가 맞아서 이 코로나 관련 섹터가 오늘 단기적으로 더 세게 움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죠.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가스주, 사료주, 뭐 석유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오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에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눌릴 때는 아주 화려하게 눌림 없이 끝까지 밀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상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사재기 풍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저도 이 테마를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돈이 이쪽에 쏠리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당연히 화일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일약품을 우선적으로 좀 보면서 후발 종목이 갈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저는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조일약품이 어제
거래대금 2,400억을 터뜨리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잘 안 터지는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도 1,000억 이상 1,400억 정도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단기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러한 수급이 상방으로 터지게 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방으로 터져버리면 손절 물량도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눌림에 들어가서 적절한 이익 실현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정도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뭐 미디어 섹터 최근에 강했죠. 최근에 강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는데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즉 빈살만과 똑같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재료의 이 이벤트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적 가치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도는 참고를 해볼 생각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장 후반에 오레고 보팝 투약 후 암 진행 멈춘 사실이 부각되면서 일단은 16%대까지 단기간에 급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시간 외에서 일단은 뭐 3%대 상승을 하고 한 150억대 거래 대금이 터치면서 강세를 좀 마감했는데 이 종목도 내일은 좀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거래 대금 좀 많이 터져서요. 그리고 이거는 뭐 카페에 제가 또 글을 하나 또 올렸는데요. 뭐 관련해서 그냥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주 큰 이벤트죠. 삼성의 잼스 시기 특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 출시. 이 내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재료 하나 종목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 한번 보죠. 지수 먼저 해외를 좀 보면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CPI가 당연히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좋을 때는 선반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수로만 보면 지금 선반영된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뭐 JP모건에서는 폭등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국내 코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피를 놓고 보면 그냥 장기 이평선에서 잘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이런 모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지지받고 있고 뭐 코스닥도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한 차례 무너졌다가 다시 고를 파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텐데 형성을 할 텐데 지수를 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종목을 보기가 참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아서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 테마 위주 섹터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목부터 좀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2만원대에서 63만원부터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데요. 저는 뭐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거 좀 지켜보고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한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매우 강한 것 같아서 얘는 뭐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 건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보다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 무너졌죠. 뭐 이쪽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보다도요. 지금은 이러한 내구재들 결코 좋을 수 없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은 또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뭐 자동차 업종 이쪽 섹터는 모멘텀을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영진약품부터 하나하나 보면 영진약품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단기과열 이슈가 좀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락이 화일약품이 사실 먼저 좀 치고 올라왔는데 저도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면서 아침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못한 게 매우 아쉽습니다. 긴가민가한 생각 속에서 사실 이런 돌파자리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눌림을 보시라고 회원님들한테 말을 드렸어요. 6,000원 눌림 보라고. 근데 올라갔다가 주고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뭐 대응 자체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보락하고 뭐 화일약품 정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보락은 오후장에 한 차례 이 자리죠. 이 자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을 쳤었는데, 좀 아쉬움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섹터에 돈이 많이 터졌는데요. 저는 아마도 내일 화일약품을 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가가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사주 50억 소각 이슈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가 갭이 높을 거고, 시가 갭에서 밀렸을 때 정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좀 강하게 좀 올라가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국제약품 또한 매우 세죠. 국제약품 또한 매우 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상한가 이후에 긴 윗꼬리 전문가였고, 종목 자체가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 좀 많습니다. 강하게 올랐다가 쭉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오는지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서 내려왔고, 유럽의 항생제 관련된 쇼티지 이슈라고 하죠. 쇼티지 이슈는 지속이 된다면야 나중에 이런 식의 반등도 기대해 보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으로 저는 이런 종목은 한번 체크를 하고 볼 생각이고요. 엔터미디어 업종 바로 넘어가 보면, 제약바이오 먼저 보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장 막판에 이 재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재료가 단독 기사긴 한데, 저도 단독이어서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놓쳤는데요. 일단 뭐 재료적으로 뭐 암 진행을 멈췄다라고 하니 그 재료가 좀 강하게 적용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동시효과 때 이 재료가 HTS에 다시 뜨면서 좀 움직여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요. 내일장 일단은 시가에 바로 보지는 않을 거고, 시가 이후에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나왔던 거래 대금을 넘기면서 시가에 강한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된다면 한 차례 봐볼 생각이고요. 과거에도 이 종목이 이렇게 올렸다가 막 개파락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만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좀 없으면 어찌됐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CJEM이라든지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이게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뭐 편입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돌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선정해 놓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CJENM하고 저는 사마 네트워크스 정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도 이런 아래 구간까지 좀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고,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몬레인이 어제 전략 매도를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레몬레인을 좀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얘도 이때 신규 상장 종목이고, 뭐 지난번에 사모펀드에서 좀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물량 소화가 될 걸로 봤는데 아직도 좀 물량이 나올 게 있는 건지 좀 오늘 과하게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제가 이걸 매매를 이제껏 계속 진행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저점을 만들고 목금 올라가고요. 지난번에도 이때 사서 뭐 일부 팔고 뭐 여기에서 손절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이때도 여기서 사서 수요일날 들어가서 하루 버티고, 아니구나, 목요일날 들어가서 이날은 버티고 이날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요일날 저점 만든 거 확인하고 목요일날 사서 금요일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왜? 드라마가 금토일이니까요. 금토일이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좀 과하게 거래 대금 없이 좀 과하게 밀어버렸는데 어디까지 밀어버릴지
보면서 저는 이거를 계속 추적하고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밀렸죠.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는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드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리볼빙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채권 추심 업체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들이죠. 어찌됐든 그런 게 사회 이슈로 발생을 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칼도 있네요.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인데, 아마 얘가 세종 메디칼이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인수합병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두원 사이언스 제약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조금 작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뭐 정보라든지 이해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장 뭐 세종 바이오, 아니 세종 메디컬까지 좀 엮어놓고 좀 봐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관련된, 이재명 의원 당대표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PM풍년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이러한 또 악성 매물대를 내일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의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에 역행할 수 있는 뭐 정치 테마 정도 같이 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DN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정상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상적인 투자 입장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빼고 볼게요. 이거는 아마 내일 한번 계획은 좀 잡아볼 생각인데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번 조정에 저는 지수를 깨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지수 조정 때 서서히 분할해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